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직업 상담 2급 1회차 실기 기출문제를 볼 건데요. 영역은 그렇게 구분해요. 직업 상담학, 심리학 구분을 하긴 합니다. 상담학 영역에서는 물론 상담학이다 심리학 꼭 그렇게 구분돼서 나오지 않는 건 아시죠? 좀 5문제고 심리학 영역에 좀 8문항에서 늘 그렇듯이 직업 상담학 심리학 부분에서 한 13문항 정도 평균적으로 13문항, 14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 공부할 때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이었겠죠.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인데 생애 진로 사정, 라이프 커리어 어세스먼트,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애 진로 사정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과 관계되고, 아들러 하면은 우리가 상담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개인 심리 상담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학자 이론이죠.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그 아들러,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들러 이론을 바탕으로 한 생애 진로 사정은 상담 예비 단계에서의 내담자 입을 통해서 덜 위협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얻어내는 구조화 면접법이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생애 진로사의 이 구조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로사정 전형적인 하루 한번 써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진로사정이라는 부분, 그리고 전형적인 하루, 일반적인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전형적인 하루, 이걸 통해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지, 강점과 장애점, 그리고 요약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생애 진로 사정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단계를 거치느냐? 내담자 입을 통해 덜 위협적인 방법, 정보를 얻어내는 상담 예비 단계 실시하는 것인데, 이 과정을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냐? 이러한 정보를 얻고자 하게 되겠죠. 그러면 진로 사정에선 내담자의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 그리고 여가를 알아보고요. 전형적인 하루에서 내담자가 체계적인지 임의적인지, 아니면 체계성이 조직적이죠, 아니면 독립적인지 의존적인지를 알아보고 그걸 통해서 내담자의 강점, 장애, 그리고 상담 면접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강조되는 점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죠. 그래서 진로사정으로 내담자의 직업 경험, 교육 수준,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경력과 학력을 나타내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얻고자 합니다. 알아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내담자가 자기가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는지, 혹은 자기 능력, 기술과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내담자의 기술과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및 상담자 평가 써도 상관이 없지만은 주평가가 누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덜 위협적인 자기가 평가하는 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객관적인 정보, 그리고 자기 기술과 능력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담자가 자신의 가치와 자기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자 생애 진로사정을 진행하고 됩니다. 그래서 생애 진로사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 이거는 뭐 1차에도 충분히 학습하셨으리라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항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항 한번 볼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익숙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행동주의는 환경 속에서 환경 결정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행동주의죠. 환경 결정론 입장을 취하는 것이 행동주의인데, 환경에서 조건 반사, 자극과 반응의 결합을 통해서 행동이 학습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행동을 양성시킬 수도 있고, 이미 부적응 행동이 학습됐다면은 재조건화 시켜서 적응 행동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고 약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행동주의, 그러니까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근거로 한 상담이 행동주의 상담이죠.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 치료법 중 적응 행동을 증진하는 기법 3가지를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뭐냐.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썼어요. 강화, 변별학습, 대리학습, 모델링. 모델링 같은 건 대리학습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사회학습 이론 관계되는 거. 근데 행동주의 이론은 전체적으로 행동주의 학습 이론 있고 사회학습 이론 같이 접목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자체가 행동주의 영역과 인지주의 영역의 중간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적응행동 증진 방법, 적응행동 증진하는 방법, 부적응행동 감소시키는 방법. 그래서 대표적으로 불안 감소 기법 이렇게 3가지씩 제시하시오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출제는 설명하시오예요. 그럼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적응행동에선 강화, 변별학습, 대략 사회적 모델링 있는데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의 강화 이론입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계속 그렇게 합시다 하는 것이 강화예요. 그러니까 강화. 상담자가 내담자의 직업 선택 결정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 반응을 보여서 그 행동을 양성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결정한 거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는 거고 잘못된 결정에 부정적 반응을 통해서 어떤 직업 결정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화, 잘했어.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냥 행동주의 상담의 치료 기법이니까 포괄적으로 쓰면 직업 상담에 적용하지 않고 그냥 내담자가 한 바람직한 행동에서 긍정적 보상이나 부정적 처리를 통해서 행동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아니면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도 틀린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좋은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이 직업 상담과 관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 사회적 모델링 보고 배운다는 거죠. 사회적 모델링, 대리학습,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진로 결정한 행동, 그 결과를 어떻게 관찰해서 의사결정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 타인을 보고 관찰하면서 대리학습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변별학습이에요. 구별하도록 하는 거죠. 자극, 어떤 조건에서의 그걸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분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검사 도구 등을 사용해서 직업 선택이라든가 직업 결정의 능력을 변별하고 비교해 보도록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거 기술할 때 중요한 것은 적응행동 증진 기법이 무엇인가를 구별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하는 연습이 더 중요하겠죠. 앞에 것을 떠올리지 못하면 설명만 아무리 연습해도 무용지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의 치료 기법, 즉 적응행동 증진 기법, 부정행동 감소 기법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번에는 적응행동 증진 기법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3번 문항 볼까요? 3번 문항을 보게 되면요. 이거야말로 정말 출제 빈도도 높지만은 모르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로저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저스 내담자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 지시하지 않는 비지시적 상담, 칼 로저스의 이론에 입각해서 제시한 것이 내담자 중심 상담입니다. 이 로저스는 내담자 중심을 상담할 때 성공적으로 상담자의 능동적 성향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는 내담자 중심 상담법을 사용할 때 상담자가 갖춰야 될 3가지 기본 태도가 뭐예요? 이 상담자의 능동적 성향. 상담에서 로저스 상담에서 상담자 능동성을 발휘하잖아요. 이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상담자가 할 것은 결국 어떠한 상담의 기법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 상담 기법이 결국 뭐냐? 기본 태도라는 거죠. 태도. 어떻게 잘 들어줄 수 있는 관계 형성하는 태도, 라포 형성하는 태도만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로저스의 이론이겠죠.
왜 그러느냐? 라포를 강조. 이 상담 기법이 결국은 태도라는 거죠. 태도가 상담 기법이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다? 이 칼 로저스는 인간 중심 상담가이죠. 인본주의 철학자예요. 인간주의, 인본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상담 이론을 펼치는데, 이 인간주의, 인본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우리가 상담의 선은 자아 실현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타고난 소질 경향성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자아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잘할 수 있으니까 자기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똑똑똑 하고 불편해 상담을 오게 되면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잘 듣고 정리해주고 지지해주면, 내담자가 처음에는 부정적 감정을 표출해도 그걸 잘 듣고 정리해서 반응해주면, 부정과 긍정이 섞여서 반응이 나오다가 그걸 또 잘 듣고 정리해주면 결국 긍정적인 감정의 방출을 하다가 통찰을 이루면 감사합니다 하고 간다라는 거죠. 왜? 인간은 누구나, 로저스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기체는 이 실현화 경향성을 갖고 이 자기 소질과 경향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실현화 경향성을 가지고, 이거는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 이거는 생득적인 거라고, 선천적인 실현화 경향성을 갖고 있다. 이건 잘할 수 있으니까 강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담자 갖출 세 가지 태도는 일치성, 무조건 수용, 공감적 이해입니다. 일치성, 진실성 혹은 진지성이라고 돼요. 근데 다양한 표현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일치성, 무조건 수용, 무조건 수용, 무조건 존중이라고도 하지만은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수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감, 공감적 이해. 이것을 뭐 길게 막 상세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일치성은 무엇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상담자, 내담자가 이제 어떤 관계에서 서로 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해서 상담자가 내담자 관계에 느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일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진실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일치성이겠죠. 그 다음에 무조건 수용, 무조건 존중. 같이 판단하지 않는 거죠. 내담자의 어떤 감정, 행동 특성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상담자의 태도.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저스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관계 형성, 라포 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담자의 행동을 그렇구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무조건적 수용, 무조건적 존중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공감한다는 거. 공감과 동정은 차이가 있고, 공감한다라는 것은 나는 그대로 내 본연, 내 자세는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상담자는 아무 생각 없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왜? 내가 가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담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돼요. 공감적이라는 내담자의 입장에 대해서 내담자를 깊이 이해해요. 하지만 결코 자기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공감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많았던 거고, 그렇지만은 좋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거. 로저스가 제시한 직업 상담사가 갖춰야 될 세 가지 태도, 일치성, 무조건 수용, 공감적 이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출 나오면 다 쓸 수 있을 것 같죠? 다 쓸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상담에서 네 번째 문항 보도록 할 거예요. 네 번째 문항 보게 되면은 가치 사정하는 거.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내가 그 가치 사정을 자기 보고식으로 많이 하죠. 가치 사정하기. 가치 사정하는 방법. 상담에 있어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 내담자의 흥미, 적성, 가치, 태도, 욕구 여러 가지가 보지만은 주로 상담에 많이 활용하는 것이 흥미라든가 적성을 많이 파악을 하려고 하죠. 성격도 파악을 하죠. 근데 가치, 내담자의 가치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가치를 사정하든 흥미를 사정하든 성격을 사정하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내담자가 객관적인 자기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객관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객관적인 이해를 잘하고 있다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치 사정하는 거 내담자가 그래서 자기인식 증진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상담에서 자기인식, 객관적인 자기인식 증진시키는 거 왜 어떻게 해요? 상담에서 우리가 어떤 상담, 직업 상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직업 불만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직업 불만이 당신의 가치와 맞지 않았구나. 그럼 앞으로 어떤 직업이 잘 맞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데 이 자기보고식 가치 사정하는 기법 3가지만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는 6가지 했었어요. 가장 먼저 순서는 전혀 상관없지만은 가장 먼저 주신 체크리스트의 가치 순위 매기죠. 모든 사람의 가치가 동일하지는 않죠. 모든 사람의 가치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라는 거에 더 큰 가치를 둘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가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전의 가치를 둘 수가 있겠죠. 그 체크리스트의 가치 순위 매기기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과거의 어떤 것에 있는 과거의 선택을 되짚어 보는 거죠. 과거에 이러이러한 선택을 했었다는 건 거기에 가치가 있었다고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라이스 아주 절정 내가 아주 굉장히 유쾌했던 절정감이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전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자유시간 금전 사용하기. 자유시간이 주어지면 어디에 쓸 것이고 금전이 있으면 어디다 쓰는지 그걸 통해서 가치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백일몽이라는 거 환상이죠. 꿈꾸는 게 무엇이냐 환상을 말해보도록 하는 거 그리고 앞서서 체크리스트의 가치 순위 매기기처럼 가치가 다 동일하진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고식 가치 사정하기 위해서 이번 3가지 있지만 보통 6가지 다 써라도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6가지 잘 아는 것은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상담 영역에서 이제 마지막 파트, 마지막 문제인데요. 수포가 제시한 흥미사정 기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뭐 나오긴 나왔었지만 자주 빈출되는 내용은 아니. 하지만 우리가 빈출이든 뭐 그 빈출이 아니든 나왔던 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수포가 제시하는 흥미사정하는 기법을 보게 되면은 수포는 흥미 사정하는 방법 3가지를 설명을 해요. 이거는 어떤 구체적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흥미를 알아볼 것인가 3가지. 표현 조작 조사. 표현 조작 조사. 그리고 표현된 의미 뭐냐?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서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의 흥미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활동, 어떤 직업에 대해서 좋은지 싫은지 간단하게 표현하도록 요청한다. 그죠? 그 다음에 조작, 작동이에요. 활동에 대해 질문, 어떤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활동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활동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시간을 보는지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흥미를 알아본다. 그 다음에 조사된 흥미, 우리가 조사된 흥미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 조사된 흥미입니다. 그래서 특정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흥미와 유사점, 차이점 비교해서 알아본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흥미사정 기법이다. 그래서 수포 이야기까지 2024년 제1회차 직업상담 영역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2차 시험까지 다음 차 시에는 조금 더 많은 문항의 직업심리학 같이 여러분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